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잠시 후입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출정식을 갖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이죠.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부터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고 윤석열 총장, 지금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메시지,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아마 정치 참여한다 해서 뭐 국회의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이지만 대선 출마 선언이다라고 네.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그게 1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를 정리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제 예측은 뭐 그동안 이제 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헌법 정신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네. 저는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헌법 정신 실현하겠다. 내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 매현 윤봉길 기념관 화면입니다. 1시 5분부터 15분 정도 선언문을 이제 읽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40분간 기자들과 문답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그 15분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문구가 들어갈까요? 우선 뭐 정치 참여 자체가 대선 출마에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걸 의미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정권 교체의 필요성 부분은 메시지화해서 분명히 던질 것 같고요. 네. 또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정신, 법치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과 같은 가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낼 거다.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 검찰 경력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뭐 경제, 안보, 외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이런 것도 담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분 안에 다 담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서 리허설도 계속했다고 하고 지금 잠시 후에 바로 선언은 할 것 같은데요. 기자들의 문답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가장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볼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겠죠.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봤어요. 기자들 어떤 질문을 할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부인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 장모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은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국 장관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도 있는데 당연히 입당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너무나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40분 내로 저는 부족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정말 뭐 100분도 이상 갔으니까 한 분씩만 질문해도 답변하는데 뭐 5분씩만 잡아도 몇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시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본인의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 질문하고 싶을 것이고 다들 그럼 뭐 다 예상하잖아요. 입당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법만 다뤄왔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질문을 뭐 의도적으로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누군가는 반드시 꼭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분을 딱 하고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어갈지에 따라서 두 분도 함께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보니까요. 먼저 날짜를 볼까요? 날짜 6월 29일 87년 60항쟁 이후에 직선제 처음 발표가 된 6월 29일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6월 27일로 예상된 적도 있었잖아요. 6월 30일로 예정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어떤 경우든 없는 의미도 끌어다가 붙여야 되고 새로운 해석이 있을수록 메시지가 좋아지니까 당연하다고 보고요. 6월 29일은 뭐 직선제 개헌을 함으로 해서 개헌의 계기가 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 날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니까
윤봉길 여사의 구국 일념이라든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애국적 열정을 자신도 담아내겠다, 담고 있다. 이거를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사는 시작한 것 같고요. 이제 국민 의례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3년 전에 황교안 전 그렇죠. 총리가 정치 출마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랑 영향이 있냐 아니면 굳이 왜 여기를 택했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선거도 잘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왜 택했느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같은 파평영 씨거든요. 네네. 윤봉길 의사와 그렇죠. 윤봉길 의사 또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찌 보면 중원을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하면요. 사실은 뭐 우리 사람 따질 때 혈연, 지연, 학연 따지거든요.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평윤 씨가 보니까 전국에 이 사람 많은 수로 한 9번 정도 돼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애국, 그다음에 뭐 안보, 그다음에 헌법 정신 이런 것도 맞는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장소 선택은 괜찮다고 보는데 6월 29일 선택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79년에 대학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한 9년 정도 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까지 쭉 아마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6월 29일이라는 게 민주화 선언이라 하지만 예. 이제 60 항쟁에 있던 사람들은 항복선이라 그래요. 참여 선언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지금 한 네. 40분 정도 이어진 거잖아요. 네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없다. 아,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정치를 내가 해야 되느냐. 네. 기자들도 그걸 계속 물어봤어요. 답변이 뭐 공정과 정의, 상식 부합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알겠는데 예.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 정치를. 그 질문에 대한 사실은 오늘 답변은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몇 번 물어봤거든요. 예. 물어봤는데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계속 묻는 거거든요. 네. 기자들이 정말 어려운 길을 얻은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15분 정도 질문했는데 네네. 3-4분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다 좋단 말이야. 네. 검찰총장을 했고 수사 다 좋은데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나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답은 못 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우리 저 현근택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거랑 네.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들었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 자체가 총론 중심의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한 15분 정도의 연설문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예. 대개는 정치 참여 선언이든 이게 지금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대선 경선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15분 안에 예.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네. 하는 몇 가지의 강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총론 중심으로 물론 뭐 생각보다는 강하게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도 공격했고 예. 정권 교체의 필요성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도 높게 지적을 하셨는데 총론 중심의 메시지이다 보니까 국정에 대한 어떤 내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얼개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이 시점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답은 못 주셨어요. 못 주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거, 네네. 그다음에 전직 두 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문제는 예. 지금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준비된 답이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를 예. 두 질문에 공익 그 답변을 쓰셨는데 우리가 질의형 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답을 보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쭉 한 1시간 가까이 네.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 다?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대권 후보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예. 결국 입당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차 보면 안다. 차차란 말만 안 썼지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엑스파일 문제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엑스파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한 분 정도가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을 제시하면 내가 답변하겠다 이거예요. 아직 내용이 나온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엑스파일에 지금 내용이 안 나온 거 가지고는 내가 답변 못 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뭐 원칙대로 한다 그랬지만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처의 사건이나 아니면 장모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관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재판이 있잖아요. 예. 그럼 재판 결과는 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든지 예. 그도 아니면 내가 총장 있으면서 장모나 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본 거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딱 예.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라 그러면 찬성이다 반대다 아니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입장이 없다. 셋 중에 예.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엉뚱한 얘기 하다가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본인 생각만 얘기했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앞으로 대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더 할까요? 예. 그럼 국민의힘에도 이대한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의 모습도 같이 보면서 매력이 있을지 또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권 주자로서의 평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조금 오늘 아쉬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기대치보다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치는 곧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합법은 국민을 그런 합법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아까 종부세 문제도 말씀하셨고 뭐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약간 포괄적이고 예.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고 알겠습니다. 사례들을 대부분이 검찰 공직자로서의 경험들이 반복돼서 계속 나왔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테니까 분명한 메시지로 좀 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큰 얼개로 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